514페이지로 가봅시다. (514페이지) 회사는 274번. 다시 이제 74회차부터 한 회차씩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하셨죠? 자, 5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자, 그럼 지금 5월 1일 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월하이 계산하며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월하이 계산하면 지금 제조부서 거는 한 달에 10만 원인 거고 영업부서 거는 50만 원이죠. 그럼 500번 대 800번 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자, 올해는 5, 6, 7, 8, 9, 10, 11, 12 8달. 그죠? 그럼 자, 근데 저는 항상 내년을 더 잘 세요. 내년이 짧거든. 5월달이니까 그 앞달 4월달까지 4달이죠. 바로 숫자가 나와서 1년분이면 며칠인지 내년 4달이죠. 그러면 제조부서 거는 40만 원, 영업부서 거는 20만 원이 내년 비용이죠. 자,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자, 이거 바로 컴퓨터에 쓸까요? 자, 지금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험료 중에 제조부 거는 내년에 해당하는 게 40만 원이고, 또 우리 영업부서 거는 내년에 해당하는 게 20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바로 컴퓨터에 써도 이해가시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이 돈만큼 차변에 얘는 내년 거니까 성급 비용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5월 1일자로 가면 이렇게 써둔다는 거예요 항상. 그럼 아래쪽에 보면은 분계가 들어와 있죠. 판관비 거, 제조기비 거, 차변에 보험료라고 처리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 날 올해가 아닌 내년 것만큼 보험료를 대변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에 해당하는 것만큼 줄여준 거예요. 그럼 차변의 이도는 성급 비용이다. 자, 다음 2번. 당사는 광고 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탁상 기계를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분 5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하였다. 자, 지금 이 문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는데 아직 안 쓴 게 50만 원 있대요. 그럼 광고 선전비 50만 원을 취소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소모품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이야기죠. 자, 광고 선전비를 취소한데 비용 취소하는 거니까 대변에 광고 선전비라고 써서 금액 50만 원 이렇게 써서 얘를 안 쓴 만큼 취소하라는 거고, 그럼 얘가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차변에 소모품으로 처리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다음 4번에 12월 31일 현재 보유 중인 제조부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여 일반 전표에 반영하시오.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자, 그럼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나요? 3번 안 했어요? 죄송해요. 3번부터 할게요.
미국에 있는 다이저스사에 외화장기 차입금 10만 달러가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자, 이렇게 장부 금액을 알려주면 우리는 기말 환율로 10만 달러를 쓰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을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거 생각해 놓고 그 다음 계정 과목이 뭐지? 라고 봤더니 외화 장기 차입금이네요. 그럼 외화 장기 차입금을 1,000만 원 올려줄 거예요. 그럼 차입금이니까 부채라는 거 알겠죠? 그럼 올려줄 거니까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그리고 다이저스사 다저스구나. 다저스사 1,000만 원을 올려주고 자 그럼 빚이 늘어났죠. 그리고 차변은 비용이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다 1,000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냥 원화로 적어놓고 얘를 장부에 있는 것보다 기말 기준으로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자, 이제 다음이 감가상각 문제죠. 자, 그럼 자 지금 얘 감가상각 올해 취득했네요. 7월 1일이니까 월에 상각하면 월에 계산하니까 6달치니까 절반이에요. 그럼 1년치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정률법으로 하면 자 일단 저 계산기를 보면 지금 이 이야기죠. 취득원가가 1억인데 정률법 하면 0.451 그럼 4,510만 원이겠죠 당연히. 근데 월할 생각하면 지금 올해 6달 썼죠. 그럼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2,255만 원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냥 4,510만 원의 절반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시나요? 눈에 잘 안 보이시나? 그러면 제가 다시 공식을 여기다 써드리면 지금 한 개 1억에 곱하기 정률이 0.451을 하고 곱하기 올해 취득했으니까 6개월 썼죠. 7월 달부터. 그래서 12분의 6을 한 거예요. 이게 정률법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 때 항상 이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계장치에서 그냥 아무거나 써서 취득만 2020년 7월 1일 날 정률법이고 1억 원에 샀고 얘가 5년이래요. 일단 이렇게 쓰니까 이것만 보려고 온 거니까 2,255만 원 나오죠. 이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예법은 잘 하는데 정률법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니까 이 용도로 좀 간혹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255만 원 보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사실 이대로 500번대 눌러가지고 전부 다 해도 되고 그거 그냥 결산자료 입력이 불러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 생략해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얘를 금액 적어놓고 수동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 가서 금액만 써서 전부 추가해도 되고 어떻게든 분계만 12월 31일 날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아래 문제가 자동 계산해야 되는지 아닌지 봐서 자동 계산 갈 일이 없으면 굳이 그것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이것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럼 수동 계산하는데 얘는 들어가야겠네요. 보니까 자 아닌가? 자 5번에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호된 수량 중 30개는 정상적인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적인 것이다.
비정상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을 완료하시오. 다른 기말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정상적인 게 30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린 장부 수량이 300개인데 실제가 230개면 70개가 없죠. 70개 중에 30개가 정상이면 40개는 비정상이라는 거네. 그럼 40개가 비정상인데 한 개당 단위당 취득원가가 10,000원이면 400,000원치가 비정상 감모 손실이라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40개만큼 제품에 대해서 얘는 수동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일반 전표에서 대변의 제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400,000원이고 차변의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400,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하셨죠?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기말 제품 가액 반영하라 그랬잖아요. 기말은 우리는 항상 실제 재고액 써라 그랬죠? 그럼 230만원이라고 쓰면 되겠네. 실제 수량이 230개고 만원짜리가 230개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얘 때문에 자동계산 가야 돼서 제가 얘 자동계산 하려고 놔둔 거예요. 자, 이거면 이따 쓰고. 자, 그럼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고, 자, 우리 기말 제품 재고액이 230만원이고 방금 우리 타계정으로 대체하고 와야 이렇게 40만원이 들어와 있죠. 맞죠? 예, 안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방금 감가상각비가 우리 제조 부분 거니까 500번대의 기계장치 거였죠.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죠? 2255만원. 2255만원. 이렇게 써서 전표 추가하셔도 되고, 수동 계산에 정하고 싶었으면 차변에 500번대 감가상각비, 대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수동 계산을 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우린 여기에서 전표 추가를 꼭 해서 자동 계산 분계 완료가 들어가서 우리 일반 전표에 꼭 분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저는 소심해서 지워요. 썼으면 지우고 다시 원상 복귀 시켜 놓고, 지금 이 분계가 직접 하든 들어와 있으든 이렇게 들어오든 들어만 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번 결산 문제 5개가 끝났어요. 자, 이제 또 다음 회차로 가봅시다. 524페이지. 524페이지. 회사는 275. 문제 볼게요. 당사는 2020년 초에 소모품을 500만 원에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사용한 소모품 중
40%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산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문제 내용 파악했나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입을 500만 원치 구입을 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남아있는 잔액을 보니 500만 원이래요. 그럼 지금 기말 소모품 잔액은 사용액이에요? 미사용액이에요? 미사용액이죠. 그럼 우리는 사용액을 분개해야겠네. 이해가셨나요? 그럼 소모품 처리했으니까 제가 분개 이런 식으로 하자 했죠. 소모품 처리했으면 12월 31일 날 대변의 소모품이고, 그럼 우린 대변의 소모품이니까 사용액을 쓸 건데, 사용액은 그럼 450만 원이 되겠죠. 왜 450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차변의 소모품비라고 할 건데, 그래서 문제에서 이 중에서 180만 원은 영업부에서 사용한 거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800번대 소모품비는 180만 원으로. 그럼 차변의 소모품비 800번대는 18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는 500번대의 소모품비다.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자, 다음. 자, 2번. 당사는 단기 매매 차입 목적으로 주식회사 코스파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1000주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기말 시가는 주당 3,300원이고 단기 말까지 해당 주식의 매매 거래는 없었다. 자, 우리는 취득 가격 3만 원에 주식수 1000주. 근데 취득 수수료가 30만 원이라서 3,030만 원 줬대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3천만 원이에요? 3,030이에요? 3천이죠?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3천만 원 적혀 있는데 지금 기말에 하니까 3,300이니까 300만 원 올려주면 되겠죠. 이해가셨죠? 매도 가능 증권이었으면 3,030이었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니까. 그럼 300만 원만 단기 매매 증권 올려줄 거예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올랐으니까 평가 이익이다 3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당사는 매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간정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액이 산정되었다. 유형자산 재평가 손익을 반영하시오. 자, 재평가 이야기할 때 전에 제가 2번 나왔다는 것 중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기준금액이 취득금액이죠. 그럼 우리는 7억에 샀는데 기말해 봤더니 6억이네. 1억만큼 토지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럼 일단 기본 자산 가격 맞추는 게 기본이죠. 대변에 토지를 1억을 줄였어요. 자, 그럼 이제 차변에 손해봤다는 건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재평가라고 치면 자, 이제 재평가 차익, 이익, 손실 있는데 기준금액보다 아래면 영업외 비용. 그죠? 7억보다 아래잖아요. 그러면 영업외 비용인 재평가 손실을 써야 되겠죠. 이걸로 1억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올해 취득했으니까 옛날에 오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렸으면 재평가 손실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자동 계산 가서 일단 보면 되고, 법인세 정리하는 거네요. 이것도 계산 자료 입력 가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수능 계산 끝났으니까 이제 계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엔터 치고, 자, 대손상각 버튼 누르고, 자,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은 3%, 받으러움은 1%. 어떻게든 마이너스는 없죠. 그러면 받으러움은 지금 1% 이대로, 그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3% 금액이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둘 중 하나만 복사해서 얘는 이제 얘 할 거면 얘 1%면 얘로 바꿔놓고 어떻게든 이 금액만 들어와 있으면 되죠. 그죠? 어차피 1% 3% 눌러보면 하나씩 보이잖아. 마음에 드는 숫자를 하나 복사해서 한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자, 이 대손충당금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 거 베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거 잔액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럼 그게 틀리면 값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뒤에 자기 데이터 가지고 한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보고 값 틀린데 다른 사람 거 쓰면 두 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걸로 해야 되니까 자기 거 값으로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거꾸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시면, 내가 이거 풀었는데 앞에 문제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수정하면 얘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틀려질 거잖아요. 12월 31일 기준이라서 기준에 일어난 붕괴건 전부 다 반영이 되겠죠. 우리 대손충당금 회수했던 거 붕괴 잘못했어. 그러면 얘도 틀릴 거니까 이 값 자체가 다 틀려질 거라서 얘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채권 잔액이든 대손충당금 잔액이든 뭔가를 손대게 되면, 내가 이걸 해놓고 나서 손대면 얘 다시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 반영 버튼 누르면 3%, 1% 됐죠. 다음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제가 선납세금 적혀 있는 거 안 본 이유가, 문제에서 중간연합세 100만원, 이자 수익으로 선납세금 100만원이 계산됐대. 200이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200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대로 200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330이래. 그럼 200 뺀 310만 원을, 아니, 내가 산수를 잘못했죠. 자, 130만 원이죠. 자, 130만 원을 쓰면 330만 원이 위에 법인세 등으로 문제랑 똑같이 나오죠. 저처럼 이렇게 산수 잘못할까 봐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다 되었으니까 우리는 전표 추가해주고, 항상 자동 결산 붕괴 완료를 보고 끝내는 거예요. 네, 가셨죠? 자, 다음 535페이지. 회사는 276번. 항상 결산 문제를 풀면 12월 31일로 들어가 놓고 하세요. 이거부터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31일이라고 쓰라는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여기에 12월 이렇게 치면 우리 시험 때는 항상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쓴 사람 중에 결산 문제 풀면서 여기 위에가 30일 되어 있으니까 30일자로 결산 붕괴하시는 분을 눈으로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짓 안 하게 이렇게 써놓으면 그는 현혹 안 될 건데
위에 거 보고 따라서 그냥 31로 쓰시는 분을 보는 순간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힘들게 수능 계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쓸데없는 실수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예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경과이자를 회계 처리하시오. 자, 예금이 3억인데 가입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까지 1년이고 연이율 2%, 이자 수령 시점은 만기일에 일시불 수령. 그럼 올해 정기예금이니까 이자 받아야 되는 거죠. 올해의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올해 이자 수익은 우리는 계산해 보면 3억에 이율 2%고 곱하기 8, 9, 10, 11, 12 다섯 달이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5가 되겠죠. 우리 계산기로 할 때는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3억에 250만 원이네요. 그럼 250만 원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지금 올해 해당하는 5달치의 이자 수익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250만 원만큼 대변에 이자 수익은 대변에 25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차변에는 얘는 아직 못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2번. 단기 중에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33만 원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 금액 중 3만 원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회사 휴림에 대한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자, 그럼 우리는 현금이 과거에 부족해서 실제보다 장부가 부족했어요. 그죠? 그럼 얘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작았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글이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죠? 실제보다 장부가 작대잖아. 그럼 실제가 많은 거잖아. 야, 한글이 제일 어렵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면 항상 알리바이를 쳐야 되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으로 마이너스 33만 원이라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문제는 33만 원이죠. 시험 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놓고 부호를 말할 문제도 있지만 지금 말반대 말귀를 모르겠잖아. 시험 때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 순서가 부가가치 부속 소리하고 가산세까지 해놓고 얘기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괜히 이제 마음이 조금 안 좋아요. 계산할 때쯤 되면. 그럼 더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죠. 그럼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 돼요? 차변에 써야지 제로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33만 원이라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33만 원을 쓰고, 그리고 대변에 이제 문제에서 말해주는 거 써주면 되잖아. 대변에 지금 3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대. 대변은 수익자리죠. 잡이익이고 나머지 30만 원은 선수금 휴림 거다라고 알려줬죠. 그럼 대변에 우리는 잡이익이다 3만 원, 나머지는 선수금이다 휴림 거 말해준 대로 써주면 되겠죠. 지금 방금 이거 쓸 때까지도 이익인지 손해인지 모르잖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대변은 수익이니까 잡이익이라고 말한 거예요. 차변이면 비용이니까 잡손실이다. 이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시험 때 생각보다 생각이 안 돼서 시간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만의 좋은 방법을 노하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국민은행에 대한 외화 차입금 500만 원이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단기 말 현재 적용 환율은 달러당 900원이다. 그럼 지금 장부에는 5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럼 기말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죠? 450만 원이죠. 5945. 달러당 900원이래요. 5,000달러가. 그럼 450이라는 거죠. 그럼 장부에는 500만 원인데 지금 455로 줄여야 되니까 50만 원을 줄여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리 이해가시나요?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을 먼저 파악하고 기말에 얼마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파악하는 거예요. 계속 순서를. 그래서 얘를 기말 환율로 맞춰줄 거니까 50만 원을 내려줄 거다. 그 다음 파악하는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부채죠. 줄일 거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 50만 원을 줄여주고, 자, 이번에 우리 빚을 줄였죠. 그러니까 외화 환산 이익이다. 항상 그랬는데도 이익인지 손해인지 느낌이 안 오면 대변이 수익이다 생각해서 이익이라고 쓰세요.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느 순간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 생각하면 분기할 때 편하다고 이야기한 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이상하잖아.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연가 예상을 제외하고 차변에 수익 쓰고 있으면 뭐가 잘못됐으면 나도 모르게 느껴요. 계속 하다 보면. 자, 이제 4번에 단기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전기 말에 1000주를 샀는데 전기 말 시가가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맞춰뒀겠죠. 전기 말 평가에서 맞춰뒀을 거예요. 그럼 올해는 지금 얘 둘이의 차이만 조정하면 되겠죠. 얘 둘이 차이만. 그러면 우리 이번에 15,000원이 올랐네요. 1000주가. 그러면 1,500만 원이 올랐죠. 그럼 1,50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을 높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500만 원 높이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 1,500. 우린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나오면 올해 샀으면 취득했을 때하고 차이, 올해 이전에 샀으면 그냥 전기말 평가한 거의 차이, 그 차이만 조정해 주면 되죠. 자, 다음 5번에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명세를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쭉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가려면 만들고 팔고 남겨야 간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만들고 제조원가 명세서 엔터 치고, 그리고 창 닫고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엔터 치고,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서 아니요. 항상 뜰 거예요. 그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면. 그럼 아니요라고 하고, 첫 번째 확인할 거 처분 확정 일자. 정기 건은 2020년 2월 25일 일치하고 단기 건은 21년 2월 25일. 21년 2월 25일이다. 썼죠? 자, 다음 이제 문제 내용대로 첫 번째 사업 확장 적립금. 얘는 임의 적립금이라서 아래 있죠. 자, 지금 우리 이 주주총회 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익여금 처분액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넘었죠. 3번.
이게 잉여금 처분한 거예요. 적립금 200 이런 쪽 아니에요. 얘는 적립했다가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넘어서 3번 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확장 적립금에 500만 원 쓰고, 다음 현금 배당이 2천만 원이죠. 현금 배당 2천만 원이라고 쓰고, 다음 주식 배당 1,000만 원이다 쓰고, 다음 금전 배당의 10%를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한다. 금전 배당 얼마 했죠? 2천 했으니까 2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에 써주고. 하셨나요? 그럼 이대로 닫으면 안 되고 무조건 전표 추가. 전표 추가해서 일반 전표에 추가되면 이번 문제가 끝이에요. 이 다음은 재무상태표는 시험 때는 열지 말라 그랬죠. 이대로 해서, 왜냐면 이걸 끝나고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 원천징수 관련된 문제 15점도 풀고 이론 시험도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재무상태표가 차익이 뜨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절대 열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데이터에서 차익을 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내 잘못인 것 같으니까 계속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까지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끔씩 여러분한테 장난친다고 현금 배당인데 보통주 현금 배당 얼마, 또 보통주 주식 배당 얼마, 우선주 현금 배당 얼마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보통주 얼마였다 2천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아래는 내역이에요, 내역.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큼이 처분액이라고 뜨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처분액이 뜨는데 제가 현금 배당에 2천만 원이라고 쓰면 여기 처분액이 2천만 원이 뜨죠. 그런데 여기 현금 배당 아래 있는 보통주에 제가 2천만 원이라 쓰면 안 뜨죠. 얘는 내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쪽의 용도는 뭐냐면, 예를 들어 2천만 원에 현금 배당했는데 보통주 거 500이고 우선주 거 1,500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니까 우리 현금 배당 보통주다 일부러 이렇게 말해주는 거 있어요. 어디 보면.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미지급 배당금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현금 배당에 보통주 하고 쓰면 난 여기에 금액을 안 쓴 거예요. 분기도 안 해줄 거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계산 문제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 3개밖에 안 풀어봐가지고 아직 느낌은 별로 안 올 거예요. 반복성 같은 게. 얘는 많이 풀어보면 이제 봤던 문제들이 계속 도는 게 느껴지는데, 몇 개만 풀면 좀 더 다 새로운 타입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와 같이 얘 좀 더 풀어보고, 그리고 또 스마트 A도 좀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자,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문제 보지 마세요. 원천징수 문제는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저와 같이 기출 문제 풀면서 풀어도 다시 생각이 살아나요. 쉽게 생각이 살아나요. 그리고 AT 교재를 보면서도 생각이 다시 살아나요. 그 원천징수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신기해가지고 더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돼 가지고 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리를 쭉 하세요. 지금 이제 우리 3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해서 부가가치세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 원천징수 보고 싶거나 본인 부족한 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니까 지금은 부가가치세를 좀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기본 예제에 있는 그 내용들 쭉 따라서 한번 그 우리 부속 소리 문제들 있잖아요. 쭉 따라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뒤에 기출 문제 있는 거에 부속 소리 문제만 2문제씩 있죠. 그 답 적어 있는 거 봐도 상관없어요. 그거 봐도 내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적어놨는지 모르는 게 참 많이 생겨요. 그땐 또 볼 것 같은데 적어놓고 안 본 경우 많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주말 시간 조금씩 할애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정말 나오세요. 옆방에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집보단 잘 된대요.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